고기, 달걀, 생선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바로 음식 조합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단백질이 사실은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잘못된 음식 조합 때문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그 단백질이 몸에서 그냥 버려져 버려요. 마치 비싼 보약을 사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충격적이게도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60세가 넘으면 매년 3%씩 근육이 사라져요. 그런데 단백질마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망치는 조합과 반대로 근육을 살리는 최고의 조합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큼은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방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10분이면 평생 써먹을 지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의 근육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외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자, 나는 고기도 많이 먹고 단백질 보충제도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자꾸 빠지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하신데 왜 근육량은 계속 감소하는 걸까요? 저 역시 60대가 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50대 후반부터 슬슬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병원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무거운 의료기기를 옮길 때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60대가 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분명 고기도 자주 먹고 운동도 하는데 다리 힘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도 환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구나. 단백질을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죠. 자, 환자분들과 저 자신을 통해 깨달은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근육을 지키는 진짜 비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해 봤어요. 환자 데이터도 다시 분석하고 제 식습관도 점검해 보고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조합은 단백질 흡수를 300%까지 높여주고 어떤 조합은 거의 좀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바로 근육 건강의 핵심이었던 거죠.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은 혼자만으로는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고, 네, 단백질은 원료입니다. 그런데 좋은 원료만 있다고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려면 원료 외에도 기계를 돌릴 전력, 작업자, 운반, 도구 등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이라는 원료만으로는 근육을 만들 수 없어요.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율이 2에서 3배 오르기도 하고 거의 0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극명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는데 함께 먹은 음식에 따라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2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혈중 아미노산은 쉽게 말해 단백질이 소화돼서 아주 잘게 잘려 피 속으로 들어간 조각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달걀을 먹으면 위소장에서 잘게 분해되고 그 조각들이 아미노산 형태로 혈액에 흡수됩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 피 속 아미노산이 쑥 올라가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식후 아미노산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벽돌이 한두 개만 와서는 집이 지어질 수 없죠. 벽돌이 한꺼번에 많이 와야 벽을 쌓고 또 꾸준히 공급이 돼야 지붕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육도 똑같습니다. 피 속 아미노산이 확 올라가야 지금 근육을 만들자 하고 신호가 켜집니다. 그런데 금방 떨어져 버리면 벽돌이 조금 왔으니 공사하다 말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 속 아미노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둘째,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이 두 조건이 맞아야 근육이라는 집이 제대로 완성됩니다. 즉, 똑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무엇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이제 근육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아예 공사가 시작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좋은 약도 불에 던져 넣으면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잘못된 조합을 만나면 영양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자,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단백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버려요.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태워져 버리거나 심하면 지방으로 저장되어 버려요. 그 결과 근육은 점점 줄고 걷는 힘이 떨어지고 넘어져 다치는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부분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치게 되고 회복도 느려져요. 제가 응급실에서 많이 봤거든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작은 넘어짐으로도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을 당하시는 모습을요. 그분들 대부분이 근육량이 심하게 부족하셨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고기를 자주 먹는데도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진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고기를 싫어하지도 않고 자주 먹는데 왜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50대 후반,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에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계단 오르는 게 전보다 훨씬 힘들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3층까지 뛰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특히 지하철역 계단이나 아파트 계단에서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계단을 이용해야 할 때 진짜 힘들다 하면서 중간중간 쉬어가신 경험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육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마트에서 장바구니만 들고 와도 숨이 차고 예전보다 빨리 피곤해진다. 이거 정말 현실적인 예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외출했다 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저녁을 차리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예전 같으면은 친구들과 하루 종일 나들이 가고도 저녁에 또 뭔가 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이미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는 조합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하셨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60대든 70대든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근육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혹시라도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육류와 알코올 조합입니다. 고기와 술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이 조합이 근육에 치명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갈비에 소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조합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육한테는 정말 독이에요. 술은 간에서 가장 먼저 분해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뒤로 밀려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우리 간을 생각해 보세요. 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 간은 이건 독성이 있는 물질이네. 빨리 분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알코올 분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요.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미안해. 나 지금 술 분해하느라 바빠. 너는 좀 기다려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단백질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태워져 버려요. 게다가 술은 엠토르라는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엠토르는 근육을 만드는 공장의 전원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전원 스위치를 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엠토르예요. 스위치가 켜져야 고기를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술이 이걸 꺼버리니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가스레인지가 안 켜지면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술을 마시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육 공장의 전원이 꺼져버려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 와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단백질과 과도한 단순당 조합입니다.
단순당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단백질바나 음료 중에 단맛을 내기 위해 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아시죠? 평소에 혈당이 100 정도로 안정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200, 250까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깜짝 놀라면서 혈당이 너무 높네, 빨리 낮춰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인슐린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면은 근육을 만드는 일은 뒷전이 되고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단백질 스낵바인데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단백질이라고 써 있으니까 몸에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설탕,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이런 게 앞쪽에 써 있다라면 그냥 단 간식이지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세 번째, 콩류와 특정 미네랄 보충제 조합입니다. 네,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은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막습니다. 콩은 분명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두부, 된장, 청국장 모두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피틴산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항암 효과도 있고 좋은 면도 많아요. 하지만 미네랄과 만나면 꽉 붙어서 흡수를 방해해요.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단백질 식품 속 중요한 영양소들이 몸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특히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들은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아연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느려져요. 칼슘은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성분들이 피틴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네 번째, 육류와 과도한 지방 조합입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 같은 고기를 과하게 먹으면 단백질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삼겹살, 갈비, 베이컨 맛있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이런 기름기 많은 고기만 계속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지방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백질은 위에서 2~3시간이면 소화되는데 지방은 5~6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으면 위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필요할 때 제때 공급되지 못하니 근육 회복과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30분에서 2시간 사이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이때 단백질을 빠르게 공급해 주어야 근육이 효과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해요. 그런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너무 느려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죠. 다섯 번째, 단백질 보충제와 커피나 녹차 조합입니다. 운동 후 보충제 드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분 많으시죠? 정말 흔한 패턴이에요. 헬스장에서 운동 끝내고 단백질 쉐이크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러서 아메리카노 한 잔,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죠? 카페인과 탄닌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막습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요. 쉽게 말해서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수분과 함께 중요한 미네랄들도 빠져나가 버려요. 특히 탄닌이라는 성분은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이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밤에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눈 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그네슘, 칼슘 부족 증상이에요. 자, 이런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료한 70대 어르신 한 분은 고기와 술 조합만 끊으셨는데도 3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분은 73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2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분이 하루에 소주 반 병씩은 드셨어요. 특히 저녁에 고기 안주와 함께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낙인데 이것도 못하면 뭐라고 살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무작정 끊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제안했죠. 어르신,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술 없이 고기를 드셔보세요. 그 대신 다른 좋은 조합으로 단백질을 챙겨드리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근육을 살린 겁니다. 3개월 후에 오신 그분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병원 2층까지 숨 안 차고 올라오시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죠. 혈액 검사 결과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근육 손상 지표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제 단백질 대사 관련 수치들도 모두 개선됐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조합의 힘이에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단백질이 잘 흡수되는 올바른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조합을 알아봤으니 이제 해야 하는 조합을 배워볼 차례죠. 첫 번째, 달걀과 토마토 또는 김치 조합입니다. 네, 토마토의 리코펜, 김치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근육 손상과 염증을 줄여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달걀은 정말 완전한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토마토나 김치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토마토의 빨간 색소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근육에 쌓인 독성 물질들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요. 김치의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로 근육 회복을 도와줘요. 실제로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해 드실 때 토마토 1개 함께 드셔보세요. 또는 김치찌개에 달걀 하나 풀어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되죠. 두 번째, 생선과 올리브 오일, 레몬즙 조합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은 혈당 급상승을 막고 레몬즙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생선구이나 생선찜 드실 때 올리브 오일 살짝 뿌리고 레몬즙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네, 맛도 훨씬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배가 돼요.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은 단백질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그러면 인슐린도 안정적으로 나와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될 수 있어요. 레몬의 비타민C는 생선에 들어있는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특히 연어, 이제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정말 잘 어울려요. 자, 이 조합은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선만 먹었을 때보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함께 먹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차이죠. 네, 세 번째, 유청 단백질과 바나나 조합입니다. 운동 후 골든타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조합이에요. 운동 끝나고 30분에서 2시간 사이가 근육이 가장 단백질을 갈망하는 시간이거든요.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돼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바나나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단백질을 더 빠르게 근육으로 보냅니다. 유청 단백질, 즉 웨이 프로틴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 흡수 속도가 정말 빨라요. 보통 30분 정도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해요. 여기에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바나나의 자연 당분이 인슐린을 적당히 분비시켜요. 인슐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빠르게 운반하는 택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 그 단백질 쉐이크 만들 때 바나나 1개 정도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단맛도 나고 영양 흡수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육류와 파인애플, 키위 조합입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가 육류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 소화를 돕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고기 같은 단단한 단백질은 소화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파인애플과 키위에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브로멜라인과 액티니딘,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덩어리의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우리 몸이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줘요. 소화가 약한 분이나 고기 먹고 더부룩한 분께 특히 좋습니다. 실제로 불고기나 갈비 드실 때 파인애플 몇 조각 함께 드셔보세요.
후식으로 키위 한 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소화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고기 소화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효소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다섯 번째, 연어와 브로콜리 조합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 조합은 정말 최고의 조합이에요. 연어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몸에 만성염증이 쌓이는데 이게 근육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켜요. 그런데 오메가3가 이런 염증을 잡아줘서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의 보고예요. 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근육 조직이 튼튼해지도록 해줘요. 또한 근육 운동 후에 생기는 미세한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줘요. 장기적인 근육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근육 건강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꾸준히 드시면 근육 노화를 현저히 늦출 수 있어요. 연어구이에 브로콜리 볶음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네,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예요.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분은 이 조합을 2개월만 지켰는데 허벅지 근육량이 12% 늘었습니다. 이분도 정말 인상적인 케이스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 하셨거든요. 무릎이 후들거려서 넘어질까봐 항상 난간을 꽉 잡고 다니셨어요. 그분께 이런 올바른 조합들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시더라고요. 아침에는 달걀과 토마토, 점심에는 생선과 올리브 오일, 저녁에는 연어와 브로콜리. 자, 2개월 후에 근육량 검사를 했는데 허벅지 근육이 12%나 늘어나 있었어요. 수치로만 봐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의 표정과 걸음걸이였어요. 다시 젊어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음식 조합의 힘이에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어도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만의 식습관을 떠올려 보셨을 텐데요. 혹시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던 건 없으셨나요? 여러분만의 루틴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조합으로 드시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이에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댓글을 참고해 더 효과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나 상황들을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을 위한 단백질 조합, 소화가 약한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단백질 조합,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조합,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단백질 흡수를 막는 나쁜 조합 5가지. 첫째, 육류와 알코올은 근육 공장의 전원을 꺼버려요. 둘째, 이 단백질과 과도한 설탕 조합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셋째, 홍류와 미네랄 보충제는 영양소끼리 싸워서 흡수를 방해해요. 넷째, 육류와 과도한 포화지방은 소화를 너무 느리게 만들고, 다섯째, 단백질 보충제와 커피 조합은 소중한 미네랄을 빼앗아가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조합 5가지. 첫째, 달걀과 토마토 또는 김치 조합은 항산화로 근육 회복을 촉진시켜주고, 둘째, 생선과 올리브 오일 또는 레몬은 단백질 흡수율 극대화시켜줍니다. 셋째, 유청 단백질과 바나나는 운동 후 골든타임에 최적화된 조합이고, 넷째, 육류와 파인애플 또는 키위 조합은 천연 소화 효소예요. 마지막 5째, 연어와 브로콜리는 장기적으로 근육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60대 이후 근육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조합은 피하고 좋은 조합은 늘려가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술과 고기 조합 줄이기에만 집중하세요. 다음 주에는 달걀과 토마토 조합 늘리기에 도전해 보시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쉽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육은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근육은 70대, 80대에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만은 꼭 믿어주세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근육이 늘어날 수 없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령자의 근육도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이 있으면 단백질 합성 반응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물론 20대, 30대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늘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부터 음식 조합 하나만 바꿔보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소에 삼겹살에 소주 드셨다면 오늘은 삼겹살에 김치만 드셔보세요. 커피와 함께 단백질바 드셨다면 오늘은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실천해보신 뒤 변화가 있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의사이지만 때로는 환자분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 작은 변화들이 의학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고 감동적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용기 내어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혼자 고민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돼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같은 연령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혼자서 실천하는 것보다 함께 실천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나누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좋은 조합들 꼭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